언제부턴가 자신이 서준을 예전의 아들 친구로 보지 않게 됐다는 것을, 언제부턴가 그와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졌다는 것을, 언제부턴가 그의 눈빛이 자신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김미애 여사는 일어나 서준의 방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서준아,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김미애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부터 아들 친구와의 서정적이고 지순한 그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준의 17살은 찬란했습니다. 전교 1등을 밥 먹듯 하면서도 농구 코트에서는 누구보다 거칠게 뛰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어울려 홍대 거리를 활보하는 평범한 고3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어차피 수시로 원하는 대학은 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유로웠고 조금은 무모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야, 저기 테이블 비었다. 친구들과 함께 들어선 레스토랑은 금요일 저녁이라 북적였습니다. 파스타를 시키고 탄산음료를 홀짝이며 떠들던 중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야, 너희 좀 조용히 못해?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셋이 술 취한 목소리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서준네 일행 중 한 명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형님들도 충분히 시끄러우신데요?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됐습니다. 욕설이 오가고 의자가 넘어지고 민혁이가 서준과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던 반 친구가 상대편 중 한 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코피가 터졌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야, 민혁아. 서준이 민혁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민혁은 레스토랑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멍하니 서 있었고 서준은 쓰러진 남자를 부축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서, 형광등 불빛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서준은 황당함에 멍했습니다. 싸움을 말리려 했을 뿐인데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혁을 제외한 5명 모두가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 친구 중 하나가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런 돈 어떻게 구해? 보호자 연락을 받고 부모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서준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서류에 서명만 했습니다. 실망한 눈빛이 서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민혁이 그 새끼 어딨는지 아는 사람? 재혁이가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성민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홍대 쪽에 산다는 건 들었어. 정확한 주소는 모르는데 5명은 택시 2대에 나눠 타고 성민의 기억을 더듬어 민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홍대 입구역 인근의 고급 아파트 단지. 마침 나오는 주민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서준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문 너머 서 있는 여자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파란색의 시원한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집안에서 편히 있었을 텐데도 흐트러진 구석이 하나 없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웨이브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럼에도 빛나는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모든 것을 이해할 것 같은 눈빛. 저희가, 재혁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준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친구들이구나. 김미희 여사가 먼저 짐작해 말했습니다. 들어오렴.
아니, 저희가. 괜찮아. 들어와. 거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크림색과 베이지 톤으로 통일된 인테리어, 벽면 가득한 책장과 책들, 창밖으로 보이는 홍대 야경. 소파에 앉자 김미희 여사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민혁이 때문에 온 거지? 네. 재혁이가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간 것, 합의금을 물어야 할 것 같은 것, 민혁이 혼자 도망간 것. 김미애 여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우리 민혁이가 큰 잘못을 했네. 아니에요. 저희도. 아니야. 민혁이가 먼저 때렸고 도망갔어. 내가 책임질게. 그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긴 생머리, 완벽한 이목구비. 엄마, 누구? 민혁이 친구들이야. 민혁이가 사고 쳤어요? 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혁이가 다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합의금은 내가 처리할게. 김미애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 민혁이를 찾아줄 수 있겠니? 네. 민혁이가 지금 집을 나간 상태야. 한 달째. 네.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돼. 아빠한테 혼날까봐 숨은 것 같아. 김미애 여사는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서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학생, 저요? 응. 내가 말리려다 잡혔다며? 전교 1등이라고? 성실해 보이는구나. 서준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혁이랑 친구 좀 해주면 안 될까? 솔직히 말하면 민혁이는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아. 너처럼 똑똑하고 성실한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어머님. 재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민혁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볼게요. 학교 다른 애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네. 그리고 서준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준은 재혁을 노려봤지만 이미 김미희 여사의 눈빛이 서준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부탁해도 될까? 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김미애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서준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이틀 후 서준은 민혁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성민이가 민혁과 같은 학원을 다니는 후배를 통해 알아낸 번호였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세요? 민혁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나 서준이. 3반. 서준이? 왜? 만나자. 할 얘기 있어. 나 바빠서. 내 어머니 만났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 뭐? 합의금 어머님이 다 처리해 주신대. 대신 너 좀 만나자고 하시던데. 젠장, 홍대 카페, 모레 저녁 7시. 안 나오면 네 어머니한테 전화할 거야. 서준은 전화를 끊고 김미애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혁이랑 연락 닿았습니다. 모레 저녁 7시에 홍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고마워요, 서준 학생. 혹시 괜찮다면 우리 둘이 1시간 먼저 가서 기다려도 될까? 혼자 가면 도망갈 것 같아서. 네, 괜찮습니다. 약속 당일. 이미 김미애 여사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흰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어 올렸고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꿀꺽 서준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어머, 벌써 왔구나. 안녕하세요. 서준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아. 뭐 마실래? 아, 괜찮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해. 기다리는 동안 김미애 여사가 카운터로 가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아한 걸음걸이, 고든 자세. 민혁이랑은 어떻게 연락했어? 친구들 통해서요. 학원 다니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고마워. 서준은 커피 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준 학생. 네, 정말 고마워. 다른 애들도 고맙지만 특히 너한테. 아니에요. 저도 같이 걸린 일인걸요. 아니야. 내가 말리지 않았으면 더 큰일 났을 거야. 김미애 여사가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커피 잔만 들여다봤습니다. 민혁이 얘기 좀 해줄래? 네. 민혁이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똑똑한 애인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밖에서 놀기만 하고. 김미애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응? 민혁이가. 그러니까.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삐뚤어진 것 같습니다. 김미애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구나. 죄송합니다. 아니야. 사실이니까. 김미애 여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홍대 거리의 네온 사인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지만 애들 때문에 참고 있어. 특히 민혁이가. 김미애 여사가 눈가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미안해. 애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데. 괜찮습니다. 고맙구나.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민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준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민혁이 몸을 돌렸습니다. 도망치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서준이 벌떡 일어나 민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잠깐만. 나 도망가지 마. 상관없어. 민혁이 서준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서준은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내가 때린 거야. 내가 책임져야지. 닥쳐. 민혁아. 김미애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민혁은 그녀를 보자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는 왜 여기 있어? 나 잡아가려고? 아니야. 그냥 너 보고 싶었어. 거짓말. 민혁아, 제발. 아빠는? 아빠도 왔어? 아니, 역시. 아빠는 관심도 없지. 민혁이 비웃었습니다. 엄마도 그렇잖아. 나한테 관심 없으면서. 무슨 소리야. 좋은 대학 가라, 공부해라. 오로지 그것만 관심 있으면서. 민혁아, 이제 집에도 안 갈 거야. 됐어? 민혁이 서준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김미애 여사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서준은 그녀의 슬픔이 전이된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미안해. 김미애 여사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서준은 그녀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일단 나가시죠. 응. 그들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11월 초의 밤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김미애 여사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준은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김미애 여사는 창밖을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응. 김미애 여사가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눌러드릴까요? 응.
서준이 그녀가 누르려던 숫자를 기억해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딸 수진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수진이 서준을 봤습니다. 엄마, 민혁이가 같이 안 왔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걔 그냥 내버려둬. 하지만 민혁이는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매달릴수록 더 도망갈 거라고. 김미애 여사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며 서준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학생. 우리 엄마 데려다 줘서. 아니에요. 미안한데 엄마 좀 따라 들어가 봐요. 네.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위로 좀 해주세요.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네. 엄마가 요즘 내내 학생한테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가요? 응. 들어가 봐요. 수진이 복도 끝 방을 가리켰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방 앞까지 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응. 서준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드레스룸, 창가에 소파, 김미애 여사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보기 흉하지? 아닙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김미애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혁이가 저렇게 될 줄 몰랐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머님 잘못 아닙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야? 그냥 시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시기? 17은 좀. 그렇습니다. 다들 삐뚤어지고 반항하고 싶고.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맨날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고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고. 너는 착하잖아.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서준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민혁이도 시간 지나면 알 겁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김미애 여사가 서준을 봤습니다. 그 눈빛, 서준의 심장이 또다시 뛰었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네, 정말 고마워. 김미애 여사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서준은 얼어붙었습니다. 넌 좋은 친구야. 민혁이가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아닙니다. 너 같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 민혁이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김미애 여사가 서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부탁해도 될까? 민혁이 좀 챙겨줘. 네. 고마워. 김미애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준은 그 순간 자신이 이 여자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7의 서준은 그렇게 첫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주는 온기, 그녀의 눈빛, 그녀의 미소, 모든 것이 서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쳤나? 친구 어머니한테. 서준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다음 날 서준은 민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야 또? 만나자.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어. 귀찮아. 10분만. 학교 앞 편의점. 한참의 침묵 끝에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편의점 앞에서 만난 민혁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야, 그거 끄고. 왜? 네가 뭔데? 선생님 지나가면 어쩌려고. 민혁이 짜증스럽게 담배를 껐습니다. 할 말이 뭐야? 너 어머니. 또 그 얘기야?
너의 어머님 어제 너무 우셨어. 닥쳐. 내가 그렇게 하면 어머님 너무 힘드셔. 내일이야. 민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너 아버지 얘기 들었어. 뭐? 어머님한테 들었어. 아버님이 바람 피운다고. 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동정이라도 해줄 거야? 아니, 근데 그게 너 어머님 잘못은 아니잖아. 알아. 그런데 왜 어머님한테 그래? 민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 어머님이 진짜 널 걱정하고 계셔. 그만해. 너 지금 누구랑 사귀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 내 인생이야. 너 어머님 인생이기도 해. 서준이 한 발 다가갔습니다. 돌아가. 집에. 싫어. 왜? 아빠 얼굴 보기 싫어.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늦게 들어와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나한테는 공부만 하라고 하고 그래도 어머님은 내 편이잖아. 알아. 근데 민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볼 때마다 미안해. 내가 잘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뭐가 못해?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부리고. 그럼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쉽게 말하네. 나도 도와줄게. 민혁이 서준을 봤습니다. 너는 왜 그래? 나랑 친하지도 않잖아.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어머님이 부탁하셨어. 내 친구 좀 해달라고. 엄마가? 응. 그래서 이러는 거야. 민혁이 비웃었습니다. 엄마가 너 꼬셨나 보네? 뭐? 우리 엄마 예쁘잖아. 너도 반했지? 서준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맞네. 얼굴 빨개졌어. 닥쳐. 민혁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웃는 웃음은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알았어. 돌아갈게. 진짜? 대신 조건 있어. 뭔데? 너 나 공부 좀 가르쳐줘. 수학이랑 영어. 잘할 때까지. 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케이. 그날부터 서준과 민혁은 친구가 됐습니다. 주 3회 서준은 민혁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만났지만 곧 민혁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준은 김미의 여사를 자주 만났습니다. 서준아, 왔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겠다. 뭐 마실래? 물 괜찮습니다. 에이, 주스라도 마셔. 김미의 여사는 항상 서준을 환대했습니다. 간식을 챙겨주고 공부가 끝나면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오늘은 뭐 배웠어? 2차 함수입니다. 어려워? 아닙니다. 민혁이가 생각보다 잘 따라옵니다. 정말? 우리 민혁이가? 민혁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서준이가 잘 가르쳐줘서요. 고마워. 서준아. 김미의 여사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준이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손길, 부드럽고 따뜻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게 들킬까봐. 서준과 민혁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농구를 하고 영화를 보러 가고 PC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민혁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끊었고 사귀던 불량한 여자애와도 헤어졌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네. 민혁이 말했습니다. 뭐가? 내가 달라진 거. 다 너 때문이래. 별거 아닌데. 아니야. 너 없었으면 나 진짜 망했을 거야. 민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진짜. 친구한테 무슨. 서준이 민혁의 어깨를 쳤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때문만은 아니야. 어머니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김미애 여사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혁이 서준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엄마가 저녁 먹고 가래.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있지 말고. 괜찮아. 너 부모님이랑 있어야지. 우리 아빠 출장 가셨어. 그리고 누나는 남자친구랑 약속 있대. 그럼 어머님이랑 둘이? 응. 근데 엄마가 너도 부르래. 내 덕분에 내가 달라졌다고 고맙다고. 서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알았어. 민혁의 집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장식돼 있었습니다. 작은 트리, 벽면에 전구, 테이블 위에 양초, 김미애 여사는 베이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내려서 자연스럽게 어깨에 늘어뜨렸습니다. 어서 와, 서준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녁 메뉴는 스테이크와 파스타였습니다. 김미애 여사가 직접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맛있습니다. 서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요리 오랜만에 해봐서. 엄마 요리 원래 맛있어. 민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식사 후 김미애 여사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촛불 켜자. 엄마, 누구 생일도 아닌데?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소원 빌어야지. 3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자, 같이 불어. 하나, 둘, 셋. 촛불이 꺼졌습니다. 소원 뭐 빌었어? 김미애 여사가 물었습니다. 비밀이지. 민혁이 웃었습니다. 서준이는? 서준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도 비밀입니다. 김미애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비밀이어야 이뤄지지. 밤 10시, 서준은 집에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조심히 가. 민혁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어. 응.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김미애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아, 잠깐. 서준이 돌아봤습니다. 김미애 여사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줘.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내가 민혁이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김미애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준은 그 미소를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은색 목걸이였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의 체인에 작은 펜던트,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민혁 엄마가. 서준은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나 그분한테 완전히 빠진 것 같아. 17살의 서준은 그렇게 헤어날 수 없는 첫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준과 민혁은 고3 2학기를 맞이했습니다. 민혁의 성적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반에서 중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다 진짜 대학 갈 수 있겠는데? 민혁이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원래 머리 좋았잖아. 다 서진이 내 덕분이야. 친구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지. 하지만 서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김미애 여사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모든 것이 서준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민혁이 친구인데, 민혁이 어머니를. 서준은 자신을 혐오했습니다. 2월 졸업식, 서준은 명문대 건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민혁도 중위권 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졸업식 후 민혁의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축하해, 서준아. 김미애 여사가 샴페인 잔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혁이도 대학 갈 수 있게 된 건 다 너 덕분이야.
아닙니다. 진짜야. 고마워. 김미애 여사가 서준을 꼭 안았습니다. 서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체온, 그녀의 향기. 안 돼. 서준은 몸을 때려 했지만 김미애 여사는 잠시 더 안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김미애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서준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대학 입학으로 서준은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건축학도로서의 삶, 새로운 친구들, 과제와 프로젝트, 민혁과는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밥을 먹거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민혁의 집에 갔습니다. 요즘 어때? 김미애 여사가 물었습니다. 바쁩니다. 과제가 많아서요. 건축학과가 원래 그렇다더라. 네. 밥은 잘 챙겨 먹어? 가끔 거릅니다. 안 돼. 건강 챙겨야지. 김미애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준은 그녀의 그 표정조차 사랑스러웠습니다. 대학교 2학년. 서준은 군대에 갔습니다. 입대 전날 민혁이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잘 다녀와. 응. 편지 자주 써. 그래. 민혁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미애 여사도 함께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서준아. 네. 아프지 말고. 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김미애 여사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군대 가서 써. 상자를 열자 고급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쓸 때 써. 그리고 자주 소식 전해줘. 네. 서준의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 다녀와. 김미애 여사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0살의 서준은 그 손길에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군대 생활 2년. 서준은 김미애 여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직접 보내지는 못했지만 일기처럼 써서 보관했습니다. 오늘도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훈련소는 힘들지만 어머님을 생각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잘 지내시나요? 편지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준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이분을 잊지 못할 거야. 제대 후 서준은 복학했습니다. 민혁을 만났습니다. 준혁아. 오랜만이다. 많이 컸네. 군대 다녀와서 그런가? 너도 많이 변했다. 민혁은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지? 요즘 뷰티 사업한다고 바쁘더라. 뷰티 사업? 응.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시작했어. 이혼? 서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응. 작년에. 이제 엄마 자유로워졌어. 그동안 참 힘들었는데. 그랬구나. 서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서준은 유럽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민혁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로 바쁜 삶을 살았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4년 봄, 27살의 서준은 유명한 건축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5년간 공부하고 돌아온 그는 한국에서 빠르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디자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서준의 작품은 건축계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서준 선생님, 새로운 의뢰 들어왔습니다. 비서 미소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단독주택 설계입니다. 예산은 20억 정도라고 합니다. 건축주는 김미애 씨라고 뷰티 브랜드 라벨라 대표이십니다. 서준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김미희,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팅 일정 잡아줘. 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괜찮으실까요? 응, 금요일. 서준은 사무실에서 건축주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준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녀였습니다. 10년 전 서준의 첫사랑. 민혁의 어머니 김미희. 서준이? 김미희 여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미희 여사가 먼저 웃었습니다. 세상에, 서준이 맞구나. 네. 얼마 만이야? 한 8년 만입니다. 그렇게 됐구나. 와, 김미희 여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더 아름다웠습니다. 40대 초반이었던 그녀는 이제 50대 초반. 하지만 시간은 그녀를 더 우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짧아진 머리, 세련된 옷차림, 자신감 넘치는 미소. 앉으세요. 서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응, 서준이가 건축가가 됐다는 건 알았어. 근데 설마 내가 내 집을 설계하게 될 줄이야. 저도 놀랐습니다. 김미희 여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서준의 가슴이 또다시 뛰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김미희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은요? 나도 뭐, 바쁘게 지냈지. 이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응, 5년 전에 김미희 여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후련했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그러셨군요. 사업 시작했어. 뷰티 브랜드.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운이 좋았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혁이는 잘 지내나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잘 지내. 미국에서 대학 강사하고 있어. 다행이네요. 너희 연락 안 하니? 네.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그렇구나. 김미애 여사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일 얘기 좀 할까? 네. 집을 지으려고 해. 수진이랑 손주, 그리고 나중에 민혁이도 돌아오면 같이 살 수 있는 집. 서준은 태블릿 화면을 봤습니다. 손으로 그린 듯한 간단한 스케치가 있었습니다. 토지는 확보하셨습니까? 응. 용인 쪽에 300평? 위치 좋으시겠습니다. 산이 보이는 곳이야. 공기 맑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현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시간 돼? 이번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좋아. 토요일 오전 10시? 네. 김미애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보자. 참, 혹시 저녁 먹었어? 아직입니다. 같이 먹을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바쁘실 텐데. 안 바빠. 같이 먹어줘. 김미애 여사의 맑은 눈빛이 서준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준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미애 여사가 데려간 곳은 한남동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여기 파스타가 정말 맛있어. 내가 자주 오는 곳이야. 김미애 여사가 능숙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와인은 레드로 한 병 주세요. 저는 운전해야 해서. 괜찮아. 대리 불러주면 돼.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잔 해야지. 와인이 나왔습니다. 김미애 여사가 직접 따라주었습니다. 건배. 오랜만에 만난 거 축하해서. 건배.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유럽에 있었다며? 네. 런던에서 공부하고 파리에서 2년 일했습니다. 멋지네. 건축 공부는 재밌었어? 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연애는? 여자친구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준이 당황했습니다. 없습니다. 왜? 잘생기고 능력 있는데. 그냥
인연이 없었습니다. 서준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때문입니다. 어머님을 잊지 못해서입니다. 라고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너 혹시 김미애 여사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첫사랑 못 잊어서 그런 거 아니야? 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와인 잔을 들다 말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네, 농담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네? 얼굴이 빨개졌어. 아닙니다. 서준은 황급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미애 여사는 그런 서준을 재미있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누군데? 어떤 여자였어?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했던 분입니다. 고백은 못했어? 네,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미애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유부녀였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는데? 그냥 저랑은 맞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서준이 애매하게 얼버무렸습니다. 김미애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해. 요즘 혼자 사는데 가끔 외로워. 민혁이 아버님이랑은 아예 연락이? 이혼 후엔 안 만나. 5년 전부터. 네, 그렇군요. 후련했어. 솔직히.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김미애 여사의 눈빛에 쓸쓸함이 스쳤습니다. 근데 막상 혼자 되니까 이게 자유인지 고독인지 모르겠더라. 서준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17살 때 봤던 그 우아하고 기품 있던 여인은 여전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업은 잘 되시는 것 같던데요. 응, 운 좋게 잘 됐어. 처음엔 작은 화장품 가게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브랜드까지 만들었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긴.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친 거지. 김미애 여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재산 분할받은 게 있었지만 그걸로 평생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시작한 거야. 내 손으로 뭔가 만들어 보고 싶었어. 잘하셨습니다. 고마워.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둘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잠시 후 김미애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아. 네. 너 그때 기억나? 17살 때. 네. 민혁이 찾아주러 다녔던 거. 나 많이 울었잖아. 기억합니다. 진짜 고마웠어. 너 아니었으면 민혁이 못 잡았을 거야. 별 말씀을요. 아니야.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그때 너한테 많이 의지했어. 김미애 여사가 와인 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17살짜리 애가 나보다 더 어른스럽더라. 차분하게 민혁이 설득하고 나 위로해주고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어. 내가 있어서 내가 버텼어. 김미애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바람 피우고 아들은 가출하고 딸은 무심하고 그때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은 너뿐이었어. 서준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런 의미였는지 몰랐습니다. 응. 그래서 더 미안했어. 애한테 기댄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저는 서준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기쁘게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을 좋아해서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감히 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 어머님을 도운 것뿐입니다. 김미애 여사가 서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고마워. 김미애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서준은 대리를 불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네, 어머님도요. 토요일에 보자. 네. 차에 타기 전
김미희 여사가 서준을 불렀습니다. 서준아. 네. 오늘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편하게 얘기했네. 저도입니다. 자주 보자. 집 짓는 동안. 네. 김미애 여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준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나 아직도 이분을 좋아하고 있어. 1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준은 용인의 토지로 향했습니다. 김미애 여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네. 교통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날씨 좋다. 땅 보기 딱 좋은 날씨야. 토지는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산이 보였고 동쪽으로는 작은 계곡이 흘렀습니다. 북쪽과 서쪽은 탁 트여 있어 전망이 좋았습니다. 어때? 김미애 여사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땅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경사도를 확인하고 방향을 체크하고 주변 나무들을 살폈습니다. 좋습니다. 일조권도 좋고 바람 통로도 괜찮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잘 골랐구나. 경사를 이용하면 지하층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들은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나무 살렸으면 좋겠어. 예쁘잖아. 네.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서준은 수첩을 꺼내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김미애 여사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집중한 서준의 모습은 진지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정말 많이 컸네. 김미애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7살 때 그 소년이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됐어.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추우세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응? 아니, 괜찮아. 조금만 더 볼게요. 서준은 다시 스케치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 정도 현장을 둘러본 후 둘은 근처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대략적인 이미지는 잡혔습니다. 서준이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경사를 이용해서 1층은 거실과 주방, 2층은 침실들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는 창고와 게스트룸으로. 와, 벌써 이렇게? 아직 초안입니다. 더 다듬어야 합니다. 근데 벌써 좋은데? 여기 이 큰 창문은 거실입니다. 남쪽 산 전망을 담으려고요. 좋아. 나 전망 보는 거 좋아해. 알겠습니다. 그럼 창을 더 크게 잡겠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설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방 개수, 화장실 위치, 주방 스타일 등. 참 마당도 넓게 만들어줘. 손주 생기면 뛰어놀 공간 필요하잖아. 네. 데크도 만들어 드릴까요? 좋아. 거기서 바비큐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밥 먹고 갈래? 여기 근처에 맛있는 집 있어. 괜찮습니다. 왜? 다른 약속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같이 먹어. 설계 이야기도 더 해야 하잖아. 서준은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식당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김미애 여사가 단골인지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미희 씨, 오랜만이네요.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일 때문에 온 겁니다. 건축가 선생님하고. 아, 집 짓는다는 그 얘기? 네. 주인은 서준을 흘끗 보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젊으시네. 미희 씨 아드님? 아니에요. 아들 친구. 아, 그렇구나.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갈한 한정식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던 중
김미희 여사가 물었습니다. 서준아, 너 사무실은 직원 많아? 10명 정도 됩니다. 젊은 나이에 대단하네. 운이 좋았습니다. 운도 실력이야. 김미애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데 여자친구는 왜 안 사겨? 일이 너무 바빠서?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인연이 없어서입니다. 핑계 같은데? 핑계가 아닙니다. 그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네? 서준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있습니다. 누군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냥 그분은 제가 좋아한다는 걸 모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김미애 여사는 서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부럽네. 네. 너 같은 사람이 그렇게 오래 좋아해주는 사람이 부럽다는 거야. 김미애 여사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 남편한테도 누구한테도 그럴 리 없습니다. 진짜야. 남편은 바람 피우고 아들은 나한테 관심 없고 민혁이는 어머님 많이 걱정합니다. 그래. 요즘은 연락도 잘 안 하던데. 바빠서 그럴 겁니다. 그렇겠지. 김미애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누군가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서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과 김미애 여사는 자주 만났습니다. 설계 초안을 보여주고 수정하고 다시 만나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에서 만났지만 점차 만나는 장소가 다양해졌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현장, 그리고 가끔은 김미희 여사의 집. 오늘은 우리 집에서 보는 게 어때? 설계도 크게 펼쳐놓고 봐야 할 것 같아서. 괜찮으시겠습니까? 왜 안 괜찮아? 수진이는 친정 다녀오는 날이고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딱 좋지. 서준은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미애 여사의 집은 한남동 타워 팰리스였습니다. 50평대의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들어와.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크림색과 그레이 톤의 인테리어, 큰 창으로 들어오는 한강뷰. 앉아. 뭐 마실래? 커피 괜찮습니다. 김미애 여사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서준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혁과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 사진.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미애 여사, 아마 2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 예뻤지? 뒤에서 김미애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괜찮아. 옛날 사진이야. 25살 때 결혼했어. 지금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서준이 반사적으로 말했다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미애 여사가 웃었습니다. 거짓말. 그때가 훨씬 예뻤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미애 여사는 잠시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고마워. 김미애 여사가 커피 잔을 건넸습니다. 자, 일 시작하자. 서준은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A1 사이즈의 큰 도면이었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설계도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김미애 여사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습니다. 문손잡이 위치, 조명 스위치 높이, 콘센트 개수. 꼼꼼하시네요. 당연하지. 내가 남은 평생 살 집인데. 평생이요? 응. 이제 이사 안 다닐 거야. 여기서 늙을 거야. 김미애 여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주들 보면서 조용히 살다가
그렇게 늙는 거지. 서준은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서준아. 네. 너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저요? 응. 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는 집이면 어디든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얘기네. 그 여자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 김미애 여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준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은 안 돼?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신비주의네. 김미애 여사가 웃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 배고프지 않아? 괜찮습니다. 거짓말. 배에서 소리 났어. 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밥 먹고 가. 내가 해줄게. 아니, 제가 밖에서. 됐어. 이미 재료 다 있어. 금방 만들 수 있어. 서준은 어쩔 수 없이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테이블에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서준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습니다. 다행이다. 요리 오랜만에 해봐서. 거짓말이시죠? 정말 맛있는데요. 진짜야. 요즘 혼자 살면서 배달 음식만 먹었거든.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알아. 근데 혼자 먹으려니까 의욕이 안 나더라. 김미애 여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와서 좋다. 요리할 맛이 나네. 서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준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닙니다, 제가 할게요. 밥도 얻어먹었는데. 그럼 같이 하자. 둘은 나란히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두 사람의 어깨가 자꾸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또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준아,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편하게 해. 네. 하지만 서준은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그녀 특유의 냄새.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둘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커피 마실래? 네, 좋습니다. 김미애 여사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둘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늦게까지. 아닙니다. 제 일인걸요. 그래도 너 덕분에 집 짓는 게 재미있어. 제가 더 즐겁습니다. 진짜? 네. 어머님이랑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미애 여사는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너 참 착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야. 착해. 17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김미애 여사가 서준의 손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워. 서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손, 따뜻하고 부드러운. 10년 전 그 감촉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몰랐겠지만 요즘 내가 많이 외로웠어. 김미애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자유로웠는데 점점 무서워지더라. 이렇게 계속 혼자 늙는 건가 싶어서. 아닙니다, 어머님은. 근데 너를 만나고 나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누군가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김미애 여사의 눈빛이 서준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준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응? 저는 서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좋아합니다, 어머님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오늘도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어머님이랑 시간 보내는 게. 그래, 다행이다. 김미애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의 손을 놓았습니다. 늦었다 들어가 봐. 내일 또 일 있잖아. 네. 서준은 아쉬움을 감추며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김미애 여사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 네. 서준이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김미애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아. 네. 오늘 정말 즐거웠어. 김미애 여사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입니다. 그래, 잘 가.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준은 가슴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미칠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서준과 김미애 여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때로는 매일. 설계는 핑계였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명 상담 받아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네, 당연하죠. 저녁은 같이 먹겠습니다. 조명 상담을 마치고 둘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오늘 조명 고르는 거 어땠어? 좋았습니다. 어머님 취향이 확실하시네요. 그래, 나 너무 까다로운 건 아니야? 아닙니다. 명확해서 좋습니다. 다행이다. 와인이 나왔습니다. 요즘 너 때문에 술 자주 마시는 것 같아. 제가 권한 적 없는데요? 농담이야. 근데 너랑 있으면 술이 당기네. 왜요? 편해서 너랑 있으면 아무 생각 안 나고 편해. 김미애 여사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준도 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준아. 네. 너 그 여자한테 고백 안 할 거야? 평생?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거절당할까봐? 그것도 있고 그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너 같은 남자면 어떤 여자든 좋아할 텐데. 그분은 저를 그렇게 안 보십니다.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습니다. 서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분한테 저는 그냥 어린애일 뿐입니다. 김미애 여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25살 정도입니다. 김미애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정도면 꽤 많이 차이 나네. 네. 그래도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 여자도 그렇게 생각할까? 아마도요. 김미애 여사는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여자 바보네. 네. 너 같은 남자를 놓치다니. 김미애 여사의 목소리에 뭔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응? 저는 서준이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안 돼, 안 돼.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말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또 그러네. 김미애 여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5월이 왔습니다. 설계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곧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공사 시작하면 못 보는 거 아니야? 김미애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자주 현장 가야 합니다. 감리해야 하니까요. 다행이다. 왜요? 너 못 보면 슬플 것 같아서. 서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말에 시간 있어? 네, 있습니다. 그럼 나랑 소나무 보러 갈래? 소나무 말입니까? 응.
정원에 심을 소나무 골라야 해. 경상도 쪽에 좋은 게 있다는데. 경상도요? 응. 1박 2일 정도 걸릴 것 같아. 괜찮아? 서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준은 김미희 여사가 운전하는 차에 탔습니다. 경상남도 산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운전 제가 할까요? 괜찮아. 나 운전하는 거 좋아해. 네. 차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초여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날씨 좋다. 네.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 날씨야. 김미애 여사가 선글라스를 쓰고 운전대를 잡은 모습은 멋있었습니다. 서준은 그녀의 옆모습을 힐끗힐끗 바라봤습니다. 자꾸 쳐다보면 나 운전 못해. 사고나. 죄송합니다. 김미애 여사가 웃었습니다. 농담이야. 뭐 궁금한 거 있어? 아닙니다. 그럼 왜 쳐다봐? 그냥 운전 잘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2시간쯤 지나자 경상남도에 접어들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조금요. 휴게소 들를까? 네. 휴게소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김미애 여사는 어묵과 호두과자를 샀습니다. 옛날 생각난다. 네. 17살 때 너랑 카페에서 케이크 먹던 거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그날 크리스마스였잖아. 서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목걸이도 줬었는데 아직 가지고 있어? 네. 진짜? 네,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애 여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이나 됐는데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중해서입니다. 어머님이 주신 거니까요. 라는 말은 안 나오고 그냥 좋은 선물이어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김미애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기억나. 그때 내가 얼마나 쑥스러워했는지. 창피합니다. 귀여웠어. 김미애 여사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손길, 10년 전 사모했던 그 여인의 그 감촉. 어머님, 응? 저는, 뭔데? 서준은 말을 삼켰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청의 소나무 농장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농장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농장에는 수십 그루의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나무들, 각기 다른 모양의 나무들.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김미애 여사와 서준은 천천히 나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거 어때? 김미애 여사가 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좋습니다. 수영이 아름답네요. 그치? 나도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럼 이걸로 하시겠습니까? 응. 근데 하나만 심기는 아쉬운데 2그루 심으시겠습니까? 응. 짝으로 심으면 좋잖아. 김미애 여사가 다른 나무를 골랐습니다. 이 2개. 좋은 선택이십니다. 농장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부부목이라고 해요. 같이 심으면 금슬이 좋아진답니다. 부부목이요? 네. 원래 한 뿌리에서 나온 나무들이거든요. 김미애 여사가 웃었습니다. 딱이네. 가족이 화목하게 살라는 의미로 심어야지. 계약을 마치고 둘은 숙소로 향했습니다. 김미애 여사가 예약한 곳은 산속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방이 2개 있어. 너 하나, 나 하나. 네. 체크인을 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준의 방은 깔끔했습니다. 작은 침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 풍경. 짐을 풀고 나오니 김미애 여사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쉬었어? 네. 저녁 먹으러 나갈까?
아니면 여기서 해 먹을까? 어머님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럼 해 먹자. 마트 가서 장 보고 둘은 근처 마트로 갔습니다. 김미애 여사가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삼겹살 좋아해? 네. 펜션으로 돌아와 김미애 여사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럼 야채 좀 씻어줄래? 둘은 나란히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자꾸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은 몸이 닿을 때마다 야릇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맥주 한잔 할까? 네. 식탁에 앉자 김미애 여사가 맥주를 따랐습니다. 건배,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여기 공기 좋다. 네, 정말 좋습니다. 이런 데서 살면 좋겠다. 김미애 여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하고 공기 맑고 스트레스 없고 외롭지 않으실까요? 외롭겠지. 근데 김미애 여사가 서준을 봤습니다.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안 외로울 것 같아. 서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러실 겁니다. 너는 이런 데서 살고 싶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면 어디든 좋겠지요. 또 그 얘기네. 김미애 여사가 웃었습니다. 그 여자 정말 행복하겠다. 너 같은 남자 만나서. 그럴까요? 당연하지. 너는 착하고 성실하고 잘생기고. 김미애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여자 바보가 아니면 당연히 너를 좋아할 거야. 서준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김미애 여사도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응? 저는 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김미애 여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여보세요? 응, 수진아.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통화를 마치고 김미애 여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뭐라고 하려고 했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김미애 여사가 테라스 문을 열었습니다. 산속 특유의 맑은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기분 좋다. 네. 서준아, 맥주 한 캔 더 마실래? 네, 좋습니다. 김미애 여사가 맥주를 가져왔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별 많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데요. 그러게. 여긴 공기가 맑아서 그런가 봐. 김미애 여사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준아. 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했어? 전화 오기 전에. 서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거짓말. 표정 보니까 중요한 얘기 같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나중이라고 그래? 지금 해도 되잖아. 아직은 안 됩니다. 왜?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애 여사는 서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너 요즘 이상해. 네. 나 볼 때마다 뭔가 말하려다 마는 것 같아. 착각이십니다. 아니야. 내가 느꼈어. 김미애 여사가 서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뭔데? 말해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놀라실 것 같아서입니다. 내가 뭘 놀라? 말해봐. 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말씀 못 드립니다. 서준아. 김미애 여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나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어? 우린 오래 알았잖아. 그게 문제입니다. 뭐가? 오래 알았다는 거가요. 서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미애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혹시 김미애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좋아한다는 그 여자, 나이 많다고 했지? 네. 25살 차이. 네. 오래 알았다고 했지? 네. 김미애 여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설마 너.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아, 나봐. 못 봅니다. 왜? 들킬까 봐서요. 뭐가? 제 마음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미애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서준의 턱을 돌렸습니다. 강제로 그녀를 보게 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 김미애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나야? 그 여자가?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쳤구나. 김미애 여사가 손을 뗐습니다. 나는 내 친구 엄마야. 너보다 25살이나 많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담 주려던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자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릴 생각도 없었고요. 언제부터? 17살 때부터입니다. 김미애 여사가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처음 뵀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그게 10년 전이잖아. 네. 10년 동안 나를? 네. 김미애 여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바보같이 김미애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어? 왜 나 같은 여자를? 어머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어머님 눈빛이, 미소가, 목소리가 모든 게 좋았습니다. 서준아, 군대 갔을 때도 유럽에 있을 때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어머님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만해. 여자를 못 사귄 게 아니었습니다. 안 사귄 겁니다. 어머님밖에 안 보여서. 그만하라고. 김미애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김미애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래? 왜 나 같은 여자를? 너는 젊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해. 나는 늙었어. 주름도 생기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도 좋습니다. 서준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좋습니다. 나이도 주름도 전부 다요. 김미애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돼. 우리는 안 돼. 알고 있습니다. 너는 민혁이 친구야. 네. 나는 내 친구 엄마고. 네. 이러면 안 돼. 알고 있습니다. 서준이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담만 드렸습니다. 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서준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한편 거실에 남겨진 김미애 여사는 소파에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하필 내가 너를, 아니, 네가 나를. 김미애 여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신이 서준을 예전의 아들 친구로 보지 않게 됐다는 것을, 언제부턴가 그와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졌다는 것을, 언제부턴가 그의 눈빛이 자신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김미애 여사는 일어나 서준의 방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서준아.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김미애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나만 생각했다며? 네, 정말, 네, 정말입니다. 김미애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내가 좋아. 인정하기 싫었는데 좋아. 서준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민혁이한테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김미애 여사가 서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 둘만 생각하자. 네, 키스해줘. 서준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입맞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준의 입술이 김미애 여사의 입술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김미희 여사가 서준의 목을 감쌌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서준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둘은 잠시 입술을 떼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방으로 갈까? 김미희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네. 손을 잡고 김미희 여사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미애 여사가 서준을 침대 가장자리에 앉혔습니다. 긴장돼?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김미애 여사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자. 네. 서준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둘은 서로를 깊이 바라보며 긴 키스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김미애 여사가 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땠어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김미애 여사가 웃었습니다. 너는 꿈만 같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서준이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꿈 아니야. 김미애 여사가 서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랑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민혁이는 언젠가는 말해야겠죠. 화낼 거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네. 어머님이랑 함께할 수 있다면. 김미애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겁쟁이야. 민혁이한테 말할 용기가 없어. 천천히 생각하시죠. 지금 당장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응. 김미애 여사가 서준을 더 꽉 안았습니다. 그래, 오늘 밤은 그냥 이렇게 있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네. 둘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이 눈을 떴을 때 김미애 여사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서준이 일어나 그녀 곁으로 갔습니다. 뒤에서 안았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 걱정되세요? 응. 김미애 여사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젯밤은 정말 좋았어. 행복했어. 저도입니다. 근데 아침이 오니까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아. 어머님, 우리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해도. 서준이 그녀를 돌려 세웠습니다.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님만 괜찮다면 나도 괜찮아. 근데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뭘? 어머님 지켜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김미애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 받아주셔서. 너 같은 사람이라니. 너는 최고야. 어제는 특히나. 김미애 여사가 서준에게 키스했습니다. 사랑해. 서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펜션을 나와
둘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김미애 여사가 말했습니다. 서준아, 네, 우리 비밀로 하자, 일단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혁이한테 들키면 큰일 나. 조심하겠습니다. 미안해. 당당하게 사귀지도 못하고.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고마워.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김미애 여사의 아파트 앞에서 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응. 어머님도 들어가서 쉬세요. 서준아. 네. 김미애 여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서준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사랑해. 서준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자주 보자. 네. 김미애 여사의 차가 떠났습니다. 서준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 꿈이 아니야. 그날 이후 서준과 김미애 여사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는 서준의 집에서, 주말에는 김미애 여사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수진 누나는요? 시댁 다녀온대. 요즘 임신해서 시댁에서 다 해줘서 자주 가. 그럼 오늘 밤은 편하시겠네요. 응. 그래서 서준이 저녁 해줄 수 있어. 기대되네요. 둘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의 서먹함은 사라지고 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님, 응? 이거 해도 될까요? 뭔데? 서준이 김미애 여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거, 좋아. 더 해줘. 사실 예전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언제? 17살 때부터입니다. 어머님 머리 쓰다듬고 싶었습니다. 그랬구나. 김미애 여사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마음껏 해. 응? 네. 둘은 소파에 누워 포옹했습니다. 이러다 잠들 것 같아. 자도 됩니다. 너는? 어머님 보고 있을래요. 왜? 아름다우셔서요. 거짓말. 진짜입니다. 서준이 김미애 여사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신 분. 과장이 심해. 과장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김미애 여사가 웃었습니다. 너 때문에 요즘 젊어진 것 같아. 원래 젊으세요. 아니야. 거울 보면 알아. 주름도 늘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도 아름다우십니다. 고마워. 김미애 여사가 서준의 품에 더 깊이 안겼습니다. 너랑 있으면 나이를 잊게 되네. 저도 어머님이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영원히 이러면 좋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네. 제가 지켜드릴게요. 김미애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우세요? 행복해서. 저도입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집이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다 됐네. 김미애 여사가 완성된 집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예뻐.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아. 꿈에 그리던 집이야. 김미애 여사가 거실 큰 창문 앞에 섰습니다. 남쪽 산 전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책 읽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너도 같이? 당연하죠. 서준이 뒤에서 김미애 여사를 안았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응, 우리 집. 김미애 여사가 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둘은 집 구석구석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침실, 주방, 거실, 서재. 여기 서재 좋다. 책도 많이 놓을 수 있고. 어머님이 책 좋아하시니까 넓게 잡았습니다. 고마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방은 민혁이 방, 이 방은 수진이 가족방. 여기는요? 서준이 한 방을 가리켰습니다.
게스트룸이라고 해야 할까? 김미애 여사가 웃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 방이야. 제 방이요? 응, 너 자주 올 거잖아. 주말마다. 서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당연하지. 우리 같이 살 집이니까. 고맙습니다. 뭘 고마워. 당연한 건데. 김미애 여사가 서준을 안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도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김미애 여사가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짐 옮기는 거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죠. 서준은 주말을 반납하고 이사를 도왔습니다. 수진이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이사는 이틀에 걸쳐 끝났습니다. 다 끝났다. 김미애 여사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준이 물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수진 부부는 먼저 돌아갔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수진 부부가 떠나고 둘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둘만 남았네. 김미애 여사가 웃었습니다. 피곤하시죠? 응. 근데 기분은 좋아. 저도입니다.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갈래? 당연하죠. 제 방도 있는데. 서준이 웃었습니다. 그래. 내 방, 근데 그 방에서 못 잘걸? 김미희 여사가 예쁘게 웃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좋다. 김미애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아. 내 덕분이야.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아니야. 너 없었으면 이 집도 없었어. 김미애 여사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저야말로 감사하죠. 뭐가? 어머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요. 김미애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는 왜 맨날 날 이렇게 만들어? 미안해요. 아니야. 좋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 둘은 소파에 누워 포옹했습니다. 서준아. 네. 행복해? 네. 정말로 행복합니다. 나도.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 네, 약속합니다. 김미애 여사가 서준에게 키스했습니다. 그 후로 일상이 됐습니다. 서준은 주말마다 김미애 여사의 집에 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일요일 오후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오늘은 뭐 할까? 산책 갈까요? 좋아. 둘은 집 근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쁘다. 네. 사진 찍어줘. 알겠습니다. 서준이 김미애 여사의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우리 같이 찍자. 셀카를 찍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좋네. 김미애 여사가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잘 어울려. 그런가요? 응. 보기 좋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였겠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봐도 괜찮아? 김미애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전혀입니다. 나는 가끔 신경 쓰여. 왜요? 나이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래. 내 말이 맞아. 김미애 여사가 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저야말로입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서준과 김미애 여사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혁이한테서 연락 왔어. 김미애 여사가 말했습니다. 뭐래요? 크리스마스에 한국 온대. 한 달 정도 휴가래.
서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렇군요. 걱정돼. 왜요? 민혁이한테 들킬까봐.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너 매주 오잖아. 민혁이가 눈치챌 것 같아. 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혁이 있을 때는 당연히 안 오죠. 미안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한 달 동안 못 보는 건데. 괜찮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김미애 여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못 참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요. 그럼 어떻게 해? 비밀로 만나요. 정말? 네. 민혁이 몰래요. 들키면 큰일 나는데. 안 들킵니다. 조심할게요. 김미애 여사가 서준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사랑합니다, 어머님. 나도 사랑해. 민혁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어서 와, 아들. 모자는 오랜만에 제외했습니다. 집 진짜 좋네.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치? 서준이가 잘 지어줬어. 서준이? 내 친구 서준이? 응. 걔 건축가 됐잖아. 설계 맡겼어. 와, 세상 참 좁다. 민혁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진짜 멋있네. 걔 실력 좋구나. 응. 정말 잘해줬어. 연락처 아직 있어? 만나보고 싶은데. 김미애 여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응. 있어. 그럼 엄마가 연락해봐. 같이 밥이라도 먹자. 알았어. 김미애 여사는 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혁이가 너 만나고 싶대. 어떻게 하지? 곧 답장이 왔습니다. 만나야죠. 자연스럽게. 괜찮겠어? 네. 걱정 마세요. 고마워. 사랑해. 저도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서준은 김미애 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혁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아, 민혁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 많이 변했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안정된 느낌이었습니다. 민혁아, 야, 정말 오랜만이다. 민혁이 서준을 껴안았습니다.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도. 미국 생활 적응됐어. 다행이다. 거실로 들어가니 김미애 여사가 커피를 내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서준아. 김미애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랜만이네. 앉아. 셋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더라. 건축가로 유명해졌다며? 민혁이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찾아봤어. 너 작품들 진짜 멋있더라. 고마워. 이 집도 내가 설계했다며? 진짜 좋아. 엄마 취향이랑 딱이야. 다행이다. 야, 근데 너 여자친구는 생겼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준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야, 27살인데? 인연이 없어서. 핑계 같은데? 너 같은 놈이 여자 없을 리가. 김미애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민혁아, 너무 사생활 캐묻지 마. 엄마 궁금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도 서준이 불편하겠어. 괜찮습니다. 서준이 웃었습니다. 민혁이는 어때? 사귀는 사람 있어? 응, 있어. 진짜? 응, 한국계 미국인이야. 같은 학교 교수? 좋겠다. 올해 안에 결혼할 것 같아. 김미애 여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응, 다음에 데려올게. 엄마한테 인사시켜야지. 그래, 기대된다. 점심을 같이 먹으러 나갔습니다.
식당에서 민혁이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기억나? 17살 때 우리 싸움 말린 거. 응, 그때 내가 없었으면 나 진짜 망했을 거야. 별거 아니었어. 아니야. 너 덕분에 내가 정신 차렸어. 고마워, 진짜. 천만에. 민혁이 김미의 여사를 봤습니다. 엄마도 그때 서준이한테 많이 의지했잖아. 그랬지. 김미의 여사가 서준을 힐끗 봤습니다. 서준이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 그러게. 우리 가족 은인이야. 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민혁아. 나, 내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어. 라며 마음속으로 민혁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은 김미 여사의 집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민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은 비밀로 만났습니다. 평일 저녁 서준의 집에서 보고 싶었어? 김미의 여사가 서준을 안았습니다. 저도입니다. 민혁이 있으니까 못 보겠더라. 조금만 참아요. 언제까지? 1월 중순에 돌아간다면서요. 한 달이나 남았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되니까. 들키면 어떻게 해? 안 들킵니다. 서준이 김미의 여사에게 키스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수진 부부, 민혁, 그리고 김미의 여사가 크리스마스 날 모였습니다. 아, 서준이도 부를까? 민혁이 말했습니다. 혼자 크리스마스 보내면 외로울 것 같은데. 김미의 여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괜찮겠니? 왜 안 괜찮아? 우린 친한 친구잖아. 그래. 불러봐. 민혁이 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서준아. 오늘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하는데 올래?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 당연하지. 어서 와. 알았어. 갈게. 서준이 도착했습니다. 어서 와. 민혁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가져왔어. 오, 고마워. 거실에는 작은 트리가 있었습니다.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준 씨 왔어?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지. 가족 같은 사이인데. 김미의 여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와, 서준아. 안녕하세요. 둘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스쳐가는 눈빛.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민혁이 미국 생활 이야기를 했고 수진이 임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2월에 출산 예정이에요. 축하합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할머니가 되네. 김미의 여사가 웃었습니다. 할머니라니요, 아직 젊으신데. 서준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김미의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혁이 와인을 따랐습니다. 자, 건배합시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건배. 식사 후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서준은 모두에게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민혁에게는 책, 수진에게는 베이비 용품, 김미의 여사에게는 이건 뭐야? 김미의 여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스카프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스카프. 겨울에 따뜻하게 쓰세요. 고마워. 김미의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쁘다.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민혁이 말했습니다. 그래. 김미의 여사가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어때? 아름다우십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둘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서준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관에서 김미의 여사가 서준을 배웅했습니다. 민혁과 수진 부부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고마워. 오늘 김미애 여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야말로요. 보고 싶을 거야. 저도요.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짧은 대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잘 가, 네. 문이 닫혔습니다. 서준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민혁의 귀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돌아가. 그래. 자주 올게. 걱정하지 마. 응. 김미애 여사는 쓸쓸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떠나는 건 쓸쓸했지만 동시에 서준을 마음껏 만날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준과 김미애 여사, 수진 부부가 민혁을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 김미애 여사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응. 엄마도 건강해. 응. 자주 연락할게. 그래. 민혁이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고마웠어. 자주 만나줘서. 천만에. 우리 엄마 좀 챙겨줘.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거야. 서준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럴게. 고맙다. 너 같은 친구 있어서 다행이야. 민혁이 서준을 껴안았습니다. 나중에 또 보자. 응. 민혁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미애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 부부가 먼저 떠났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서준과 김미애 여사만 남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김미애 여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볼 수 있겠다. 네. 보고 싶었어? 정말. 저도입니다. 오늘 밤 올 수 있어? 당연하죠. 김미애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릴게. 그날 밤 서준은 김미애 여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네. 문이 닫히자마자 김미애 여사가 서준을 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저도입니다. 한 달이 1년 같았어. 김미애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이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저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진짜? 네. 매일 밤 어머님만 생각했어요. 나도. 김미애 여사가 고개를 들어 서준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우세요?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있잖습니까? 응. 서준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닿자마자 김미애 여사가 서준을 더 끌어안았습니다. 입맞춤이 깊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두 사람은 더 가까이 다가갔고 두 사람의 손은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한 달은 참고 있기에는 정말 너무 긴 시간이었어. 김미애 여사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나 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요. 서준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둘은 깊게 입맞춤을 하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감미로운 시간들이 그들을 어루만지고 흘러갔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서로를 안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서진아, 역시 너는 내게 감동이야. 너무 멋지고 사랑스러워. 김미애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참은 보람이 있네. 저도 그렇습니다. 서준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밤 계속 같이 있어줘. 당연하죠. 김미애 여사가 서준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행복해. 저도요. 다음 날 아침 서준이 눈을 떴을 때 김미애 여사는 그의 품에 안겨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서준은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김미애 여사가 눈을 떴습니다. 안 자고 있었어? 조금 전에 일어났습니다. 몇 시야? 9시입니다. 많이 잤네. 김미애 여사가 서준에게 키스했습니다. 오늘 뭐해? 어머님이랑 있고 싶습니다. 나도. 그럼 하루 종일 여기 있겠습니다. 좋아. 김미애 여사가 서준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행복해. 저도입니다. 둘은 오전 내내 그렇게 아침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서준과 김미애 여사는 여전히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고 평일에도 틈틈이 시간을 냈습니다. 가족은 평화로웠습니다. 민혁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었고 수지는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미애 여사와 서준은 조용히 하지만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어느 날 밤 김미애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로 행복합니다. 비밀로 사는 게 힘들지 않아? 전혀요. 어머님이랑 함께 할 수 있다면 뭐든 괜찮습니다. 고마워.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까요? 민혁이한테. 모르겠어. 아직은 무서워. 천천히 생각하시죠. 급할 거 없으니까. 응. 김미애 여사가 서준을 안았습니다. 너 만나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내가 17살 때 내가 널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저야말로 그랬어요. 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별처럼 우리도 영원히 함께하자. 네, 약속할게요. 서준과 김미애 여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세상의 시선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